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결석했네요. 네, 많이 결석했네. 괜찮습니다. 뭐 많이 나가면 되니까. 맞죠? 자, 봅시다. 애기들하고 이거 보아야 돼가지고 그렇겠죠. 자, 조건과 기한 할 차례죠? 맞는 것 같은데 148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148페이지. 자, 일단 판서노트에 자, 일단 판서노트 31페이지 펴시면 될 거예요. 31페이지. 31페이지인데 32페이지 펴세요. 31페이지부터 조건과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 32페이지 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서노트 32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보느냐면 조건과 기한의 비교부터 봅니다. 조건, 기한.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뭡니까? 자, 요번에 10점이 올라가면 자, 핸드폰을 뭐 바꿔주겠다. 예? 갤럭시 뭐 21로 바꿔주겠다. S21로 바꿔주겠다. 2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임의로 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법률행위. 당사가 임의로 정하는 건데, 그래서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부관이랍니다. 법률행위에 뭐란다? 부관이랍니다.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하는데, 자,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 부관. 그래서 조건이 있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건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거를 뭐랍니까?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뭐라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소멸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 하느냐? 자, 소멸하는 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은 성취란 말 안 쓰고, 자, 성취란 말 안 쓰고 뭐 쓴다? 성취란 말 안 쓰고 도래란 말 씁니다. 자,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는 게 시기부기한입니다. 시기부기한. 시기부기한. 자, 소멸하는 게 뭡니까? 종기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온다면, 자, 우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자, 내일 비가 온다면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 무슨 사실에 그런 겁니까? 불확실한 사실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하면 이렇습니다. 갑이 사람인데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확실하죠? 자, 이럴 때 뭡니까? 요거는 기한입니다. 기한.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 자, 요거는, 요 위에는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다. 자, 그 다음에 개가 죽으면 이 계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증여하기로 했다. 자,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때는 기한이죠. 개는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보통 한 15년 삽니다. 아시겠죠? 오래 사는 거는 한 20년 사는데 늙어서 죽어요. 아시겠죠? 개들도 손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네. 아시죠? 개도 늙은 거 봤거든요, 내가.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시키라고 하죠. 개를 키워보지 않아서 전혀 일을 못하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걔가 죽으면 걔 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다. 이거는 뭐예요? 걔는 언제까지 죽으니까? 기한. 무슨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차를 사주겠다. 차를 니한테 주겠다. 예, 증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뭡니까?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100명 치면 한 20명 됩니다. 아시죠? 20% 정도. 자, 그런데 응시한 인원의 20%니까 원서 무려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뭡니까? 한 20% 떨어지거든요. 원서 접수했다가 뭡니까? 시험 안 치러 간 사람이 한 뭡니까? 3분의 1은 안 칩니다. 아시죠? 왜? 쳐봐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친 사람들 중에 이제 합격률 20%인 거예요. 예? 원서는 인으로 하면은 뭡니까? 10%도 안 돼요. 원래. 원서는 인으로 봤을 때. 알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원서 넣기까지도 포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쉽지가 않거든. 내 이걸 왜 했지?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언제까지 가면? 7월달까지 가면은 이제 포기도 할 수가 없어. 왜? 한 게 아까워서. 소문도 이미 났어. 공부한다고 몸에 빠지고 이랬어. 뭐라도 한 개 쓸어야 돼. 1차로 돼야 돼. 아시죠? 최소한 1차로 돼야 돼.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야지 뭡니까?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랬단 말이야. 요거는 확신 사실이다, 불확신 사실이다. 불확신 사실입니다. 조건입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자녀에게 하는 거. 야, 10점, 중간고사 시험이 10점 올라가면은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했단 말입니다. 요것도 뭡니까? 조건인데, 확실해, 불확실해? 여러분 자녀를 한번 봐봐. 불확실하지? 예? 맞아, 불확실하잖아. 불확실 사실에 승부 거는 거니까 조건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 조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제 문자를 다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인원이 합치면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뭐, 소수생이 왔습니다. 소수생에. 여러분, 100% 합격할 거야. 2차는 모르겠고, 1차는 합격할기라. 걱정하지 마. 예, 아시겠죠? 이런 열정이면 합격할 수 있어. 예? 자, 갑시다. 두 번째. 자,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는 거지. 자, 요건 뭐란다? 시기부기한입니다. 자, 요거는 기한인데 뭡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시기부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란다? 시기부기한이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합시다. 12월 31일까지라고 했어요. 요거는 뭡니까? 정기부입니다. 정기부. 요거는 뭡니까? 기한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정기부 기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했습니까? 정지 조건이라 했고, 조건이 성취하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지 조건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뭡니까? 정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도 32페이지 보니까 148조, 149조 이렇게 돼 있죠? 자, 148조, 149조. 148조는 뭡니까?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는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해 금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내용이냐? 갑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아파트를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022년 2월 5일이죠? 어제 문자까지 보냈잖아요. 2월 5일 날 보강한다고.
문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저희들 나중에 실장님 대기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입력하다 보면 숫자가 잘못 입력해가지고 번호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강하거나 보강하거나 이게 문자 뭐 예를 들어서 설날 때 이제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았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실장님한테, 점유 보호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다시 입력해 줍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다 보니까 입력할 때 우리가 그 숫자 한 개 잘못 적을 수도 있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다 받았나 보네. 맞죠? 자, 봅시다. 2월 5일입니다. 2022년 2월 5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차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남편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 내가 갖고 있는 그랜저를 니한테 줄게. 공짜 줄게. 증여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언제인데 지금? 2월 5일인데. 시험 언제인데? 10월 29일이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가 안 줘요. 근데 합격을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뭡니까? 자,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판소노트에 31페이지 보고 나옵니다.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생활비 지급을 하는데 불합격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이 아니고 무슨 합격하면은 불합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겁니다. 알죠? 자, 그러면은 이미 줬다가 자, 이때 조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랍니다. 해제 조건.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 해지 조건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시기부 기한, 종기부 기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이 병인태, 이 자동차를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그럼 얘 권리를 많은 겁니까? 침해하는 거지. 자, 요때까지는 팔면 된다, 안 된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금지다? 침해 금지다, 이 말이에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를 처분. 자, 침해 금지고. 근데 149조. 권리와 의무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보존행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네가 시험에 얘가 합격하면은 이 자동차를 줘라 하면서 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리와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고. 됐어요? 자, 이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넘기거나 상속, 담보, 보존하는 행위 할 수가 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하면 안 되지만 권리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조금 이따 볼 겁니다. 149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이거 단독행위 할 때 했었는데,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 못 붙이는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합시다. 예외. 판소도 있을 거예요. 자, 옆에 적을까요? 옆에 적읍시다. 예외는 채무 면제나, 이 시험에 최근 나왔죠? 채무 면제나 유언으로서 증여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나 유증을 할 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외로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분행위입니다. 자, 신분행위는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 원칙인데, 예외. 유언인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수표입니다. 자, 어음수표 행위도 못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음보증.
A음이 보존하면 B음을 발행한다. 음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기한은 신분행위도 못 붙입니다. 근데 음수표에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는데 약정소급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147조의 3항에 보시면 나와요. 약정소급이 된다. 근데 기한은 절대 뭐가 없습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건이 실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이렇게 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조건과 기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책의 내용이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조건의 내용, 기한의 내용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의 몇 프로다? 8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조건과 기한의 80% 이상 내용을 정리를 해준 거야. 자,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면 뭐라는 데 했어? 조건이죠?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면 내일 비가 온다면? 갑이 사망하면? 됐어. 이 정도만 해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조건의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저 봐, 컨닝 좀 해. 대답하기 싫어? 자, 조건의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 조건의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시기부기한이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정지. 그렇지, 됐어요. 그리고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 금지. 근데 권리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 안 된다? 처분 상수 담보 제공하는 건 된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불정무, 기회무 딱 기억하면은 끝나버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하나씩 하러 갑니다. 자, 148페이지. 첫 번째 줄, 맨 위에 제1절 서설 있죠? 자, 148페이지에 서설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끊었습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의 내용으로 부과하는 약관, 줄여서 부과하는 약관 현관편을 치고 부과하는 약관의 부자의 동그라미, 약관할 때 관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부관이야. 부과하는 약관을 줄여서 뭘 한다? 부관.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조건 갑니다.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에 줄 거에 대해 첫 번째 줄 밑에 불확실한 사실에 줄 겁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현관편에 놓든지 줄 거놓든지.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근데 이미 간평사 문제 6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르겠다 이거. 판소노트에 한번 보자. 자, 책은 놔두고 판소노트에 4페이지 한번 펴봐. 판소노트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지금 몇 번 봐가지고 좀 뭡니까? 뭐 좀 손때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4페이지 폈어요? 자, 그게 무슨 요건입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나옵니까? 효력 요건 밑에 가보니까 특별 효력 요건에서 조건은 정지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 무슨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뭐라고요? 효력의 발생에 대한 거고 소멸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뭐에 관한 겁니까?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해됐어요? 판소도 4페이지 보면 나온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 말이 여기 있다고. 이게 148페이지에 그 말이라. 이해됐어요? 효력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성립에 관한 것이다. 이거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게.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줄구시면 되고,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옆에 창고 밑에 뭐 스피커 같이 막 돼 있는 거 있지? 네. 기출 위에 조건은 외부에 뭐 해야 된다? 표시가 돼야 된다. 이게 28회 때인가 29회 때 한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표시가 돼야 조건이 된다. 됐습니까? 자, 작년 기출 문제 봅시다.
과거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잖아. 그 장래가 하는 것이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다. 고객이 지문을 그렇게 냈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면 양갈로 3번에 가면은 메뉴에 있지? 중간쯤에 보시면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어야 된다. 조건은. 당사자가 뭐 된다고? 임의로 부과한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고 요번에 기말고사, 지금 중간고사에 10점 올라가면은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태블릿을 사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여러분하고 아들하고 뭡니까? 합의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 게 뭐라고요? 조건이다. 조건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정한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줄거면 돼.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의 종류 다 했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밑에 판례 있습니까? 판례 있어요? 자, 정지 조건은요. 자, 치만 보세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잖아. 발생. 그러면 누가 입증하는데? 발생을 다투는 자. 쉽네. 다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다고. 발생. 그럼 누가 입증하는데?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고. 됐어요? 끝났네. 타이틀만 딱 기억하면 돼.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옆에 기출지문 보시면 되고. 자,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조건인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거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약혼 예문의 성질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갑이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야? 며느리야? 며느리. 자, 며느리 남편이 누구요? 이랬더만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시아버지라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맞죠? 며느리 남편이 누구요? 누구 아들이야? 시어머니 아들이지. 이거 모르면 이 판례 이해를 못해. 그럼 내가 이 누구냐고,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시아버지를 본다고 미쳐버리는 거죠. 시아버지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 누구야? 시어머니 아들이잖아. 알아 이거? 알고 있죠?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법대 출신이야. 약혼 예물이야. 약혼을 하면서 예물 주죠? 금덩어리 주잖아. 반지하고 주잖아. 맞죠? 자, 그런데 너들 깨집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조건으로 그런 겁니까?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뭡니까? 그런 겁니다. 알죠? 그래서 깨지면 돌려달라 이거예요. 이 누가 나? 시어머니. 어디 나왔다고? 법대 나왔다고. 알겠죠? 이거 가르쳤죠? 여러분 이렇게 한대. 결혼했지? 아들 결혼했지? 너를 깨지면 얘는 다 내놔. 무슨 조건으로 그런 겁니까? 그렇지. 해지 조건으로 그랬어.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갑자기. 할 거야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밑에 보세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서 해제 조건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이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약혼 예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깨집으면 약혼 예물을 돌려도 이 말입니다. 무슨 조건으로 넣었어? 해지 조건. 줬다가 빼앗는 건 뭐라고? 해지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또 해야죠. 맞죠? 당연히 해야지. 법을 배웠는데.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넘기면 이제 수의 조건하고 비수의 조건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다. 아셨죠? 자, 그래서 빨리 하고 갑니다. 뜻에 따라가는 조건이 수의 조건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수 수의 조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일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에게 1억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내일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세 번째 조건 다음에 무효라고 돼 있죠. 살짝 묶어놓고.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없다. 단순 수의 조건은 너가 일본 여행 갔다 오면은 카메라를 증여하겠다 이런 거죠. 일본 여행 가면 받고 안 가면 안 받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한다. 시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뜻에 따라가지 않는 조건이 비수의 조건이야. 대표적인 예가 뭐 저겁니다. 이거. 어딥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내 뜻도 아니고 상대방 뜻도 아니고 내일 비가 온다면 뭡니까? 자연 현상에 승부를 거는 거지. 맞죠? 내일 눈이 온다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야? 자연 현상에 승부를 거는 거야. 이런 걸 말한다. 비수의 조건이란다. 그래서 자연적 현상에 승부를 거는 게 무슨 조건이다? 밑에 1번에 우성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내 의사와 상대방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이게 혼성 조건이라는데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냐면 네가 병하고 결혼을 한다면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병하고 결혼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건물 한 채 줄게. 예?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의사뿐만 아니라 누구의 의사까지 있어야 돼? 제3자 의사까지 있어야 되죠? 이게 혼성 조건이 난다고. 시험에 나온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넘기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가장 조건. 가장 조건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조건.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조건은요. 자, 형식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것을 가짜 조건, 가장 조건이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조건 아까 했죠? 법률이 요구한 조건인데, 요거는 뭡니까? 당사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맨 끝에 줄 거면 돼. 자, 그래서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조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무슨 조건이 한다 그래서? 가장 조건이 한다. 그 다음에 불법 조건입니다. 자, 151조의 1항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현관펜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돼 있죠. 그 현관펜 넣으시고 밑에다가 조건만 무효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어. X야. 자, 조건만 무효다. X입니다. 무슨 행위가 무효라고요? 법률 행위가 증여계약이나 각종의 계약들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단데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고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알겠죠? 3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관펜 딱 해놔야 돼.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밑에 파랗게 돼 있네. 줄 거.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 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도 그 시험에 나왔던 거야. 뒤에 줄 거야 돼. 부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자꾸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부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뭡니까?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자, 줬다가 첫 계약 해가지고 니하고 깨지면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갑이 줬다가 내가 부동산 줄 테니까 니하고 첫 계약이 끝나면 내 줬던 거 돌려달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내용 자체가 무슨 조건이다? 첫 계약 자체가 불법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증여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기성 조건으로 갑니다. 자, 151조 1항 2항하고 3항 내용이 별표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별표. 양가로 4번도 별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불정무. 자, 불정무, 기해무를 기억하셔야 돼. 자, 판소노트는 33페이지 보면 나오죠? 자, 불정무, 기해무 나옵니까? 자,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기성 조건에서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불정무 계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조건 기한은. 자, 지금 조건과 기한은 지금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10년 동안 7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조건 기한. 근데 나머지 3번은요. 어디에?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지문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기한은. 자,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고 기성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불정무, 기해무. 외울 때는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기해무. 외워지겠어요?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해무. 오케이? 이번에 카드 꺼준 건 마지막입니다. 아셨죠? 합격해야 돼. 예? 떨어지면 다시 카드 안 줍니다. 남편이. 알죠?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기회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한글도 몰라요. 기회잖아. 내 마음대로 할게요. 기회무. 아시겠죠? 기억하는 중요하지. 이게 아니고 이거지. 기회무. 우리 경상도니까 발음하기 주세요. 기회무. 이런 발음 잘 안 되잖아. 알고 있어요. 이거 회자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기회무라 하지. 저 혼자 그런가 보다. 외워야 돼. 불정무, 기해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또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일단은 밑에 그 양갈로 4번에 한번 보세요. 양갈로 4번. 151조 상황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의 경우 줄 끊어놓고 이게 무슨 조건이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불능 조건이야. 그래서 불능 조건이면서 그것이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를 한다. 뭐만 경험해야 돼? 불정무. 불정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것이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기성 조건입니다. 기자가 이미 기자, 이미 성취한 조건이 기성 조건이야. 이미 만들어진 양복을 말합니까? 기성복이라지. 그건 알아? 알죠? 기성복. 만들어진 옷, 이미 만들어진 옷, 기성복이라지. 뒤에 옷 만들면, 내 취소에 따라서 만들면 뭐야? 수제복이라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옷을 말한다. 기성복이라죠. 자, 그래서 이미 성취한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151조의 2항 갑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자, 줄 거에 대해 이미 성취했다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기성 조건이면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를 하고 해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고? 기해무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것이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불정무, 기해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불정무 한번 갑니다. 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1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억 주겠다. 진짜 약속할게.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불정무야, 이게. 내일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가 1억 줄게. 뭐라고? 무효다. 모르겠지? 자, 그러면 남편 불러.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 내가 약속할게. 내일 해가 서쪽에 뜨면 내가 1억 줄게. 남편 뭐랍니까? 지랄하고. 남편은 불정무를 안 가르쳤는데도 알고 있어. 안 준다고.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가 1억 줄게. 그럼 또 지랄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도 알고 있다고 안 준다고. 왜?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얘기 하면 뭐래 돼요? 이게 바로 불정무야 임마. 이러면 돼. 임마 하면 안 되죠? 자기야 해야 되죠. 맞죠? 자, 불정무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해야 됩니다.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된다. 자, 이제 기성 조건입니다. 자, 기성 조건은 보세요. 합격하면 주기로 했잖아. 이미 합격해서 바로 주면 돼. 맞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무슨 말이죠? 바로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 자, 근데 기성 조건이면서 이미 불합격했어. 이게 불합격했어 이미. 안 주면 되지 바로. 그러면 기해무가 되는 거야. 여기 효력이 없잖아 바로. 알겠죠? 그럼 기성 조건이라는 건 뭐다? 이미 합격했고 이미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기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바로 효력 주고 효력이 없버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요. 밑에 참고사항 돼 있죠. 기해무, 불정무 밑에 또 해놨네 옆에 맞죠? 됐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불정무, 기해무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외워야 돼. 뭐 내우면은 시험 칠 때 책상 위에 적어놔. 불정무, 기해무. 무조건 내니까. 아시겠죠? 모의고사 칠 때마다 불정무, 기해무 무조건 내거든? 알겠죠? 우리가 원할 것 같으면 적어놔, 그냥. 알겠죠? 한 10번, 시험 모의고사 한 7번 칠 텐데, 시대마다 적으면 기억하겠지.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152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자, 어디로 가냐? 단독행위 나와있죠? 찾았어요? 단독행위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원칙이? 없다. 없습니다. 단독행위를 원칙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자, 줄권을 쉬고. 근데 파랗게 돼 있지, 밑에 예외. 기업번 있어? 채무 면제나 유증에는 붙일 수 있고,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여기 22회 때 기출질문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 붙일 수 있어, 없어? 두 번째 중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유언에는 붙일 수가 있다. 칠판에 적어놨죠? 판수도 적어놨습니다. 엄수표는 못 붙이는데, 엄수표는 못 붙인다 돼 있지? 허용되지 않는다 돼 있어요? 두 번째, 보정을 붙일 수가 있다는 판례. 됐습니까? 자, 옆에 기출지문 보세요. 옆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현관펜, 기출지문.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답니다. 자, 채무 면제 현관펜.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의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조건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입니다. 150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2번 나왔어. 자, 150조 1항 갑니다. 조건 성취를 위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현관펜을 씌고 줄거에 대해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뭐 했습니까? 방해 안 됩니다. 뭐에 반해서?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자, 그럼 상대방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저 자동차 또는 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을이 뭡니까? 시험을 치면 평균 몇 점 나옵니까? 80점 나와요. 그 본고사가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대로 나와요. 저희 그 부원장도 작년에 이제 뭡니까? 80 몇 점씩 나왔잖아요, 계속. 시험장 가니까 80 좀 더 나오긴 나오던데 더 나오더라고 작년에는. 작년에 거의 뭐 87.5점인가 나왔어요. 예? 근데 85점 이상 나온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2차에.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는 이제 본고사 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어디입니까? 본고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연합고사 이런 거 안 쳐봤어요? 매달 시험 쳤잖아요, 이렇게. 걔들 시험 치다가 점수 잘 나온 애들이 계속 가서 점수 잘 나오죠? 학교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모의고사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점수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80점 나오면 합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시험 치러 가면 무조건 합격인데, 전날에 와가지고 얘가 가는 거를 타이어 다 빵꾸 내쁘고, 목까지 막아보단 말이야. 그럼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 했습니까? 방해했지. 그럼 얘는 조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상대방은 조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 때문에 내가 합격 못했잖아. 나 합격이야. 차 내놔. 아파트 내놔. 건물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1항. 조건 성취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했을 때 방해했다. 그럼 상대방은 니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합격했다라는, 그래서 부동산 내놔라, 차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옆에다 컨닝 적어놔. 컨닝. 저도 대학교 때 좀 해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좀 해봤어요. 네.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대학교 컨닝 좀 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왜? 매일 술 마셔야 되니까 놀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맞죠? 컨닝을 좀 했습니다. 반대로는 링컨이죠. 링컨. 링컨 알아요? 자, 뭐 컨닝 링컨이지.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컨닝을 하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읽어볼게요. 조건 성취를 해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 그다음에 주권으로 현관펜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컨닝으로 합격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안 잡히면 되는데 잡혔어. 신문에 나오고 TV까지 나왔어. 예? 공인중개 시험에 컨닝으로 합격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방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에? 아시겠죠? 컨닝회가 합격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단 말입니까? 신문에 나오고 TV도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죠? 옛날에 13회 때인가 12회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합격해가지고 이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 사람 5년 동안 시험 못 쳤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쳐야 돼.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 냈던 교수도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도 이제 뭐 핸드폰 다 빼앗아 보잖아. 알아요? 그 이제 뭐 리조트에 딱 들어가거든. 시험 출제하러 딱 들어가면 다 봉쇄해 버립니다. 못 나와요. 알겠죠? 못 나갑니다. 예? 못 나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이제 다 치고 나면 이제 성 나옵니다. 걔들이. 그리고 이제 걔들이 나오는 그 뭡니까 그 시험이 출제하고 이런 종이 나오잖아요. 다 파쇄기에 다 해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수강생 중에 옛날에 이제 우리 점수 잘 나와가지고 그 시험 테스트 요원으로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인데 그분이 갔는데 그 얘기 해주더라고. 네, 그분이 갔는데 그 사람이 딱 갔는데 3주 동안 200 몇십만 받았어요. 3주 동안 200 몇십만 받았어요. 3주 테스트 요원 매일 테스트하는 그 책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죠? 울산에서 1등 하면 됩니다. 1등 하면 전화 와요. 알겠죠? 그래서 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 문제 이렇게 풀다가 이제 오류 생기잖아. 그 발견하면 또 10만 원 플러스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잘못된 거 오류 발표하고 이러면 책 발견하고 이러면은 딱 하면은 그 보너스 점수 해가지고 나올 때 뭡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뭐 500 몇십만까지 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은 300만 정도 받아 나오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전혀 멀리 있는 얘기일 있지만 네, 고소증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택관리사도 이제 보통 시험사가 우리 그 주택관리사 우리 학원에서만 쳤는데 그때 주택관리사 1등 하는 사람이 우리 학원 출신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거기 테스트용 갔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럼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합격했어. 그럼 얘가 뭐랍니까? 너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했으니까 나는 못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항 읽어볼게요. 조건 성취에서 이걸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 거기서 포인트죠.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때 컨닝을 합격했다 이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위에 법조문 그대로 옮겨놨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파랗게 된 거. 시험 두 번 나왔어요. 20회하고 30회. 자, 성취된 시점 언제냐 이 말입니다.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게 20회, 30회 때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조건 성취 의제 양갈로 2번 또 갑니다. 불성취 의제입니다. 이제는. 자, 신의 성실에 반해서, 신의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아까 했죠? 두 번째 조건 줄 것이면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됐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조건부 성취에 대한 전의 효력입니다. 148조, 149조 아까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48조.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에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줄이면 뭐예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무슨 금지입니까? 타이틀에 침해 금지다. 자, 그 다음에 149조입니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나옵니다. 자,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를, 자, 현관펜. 무슨 의무를?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행위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이게 적극적 권리 행사입니다. 자, 넘기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어 놓으시면 되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법조문 읽어본 대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조 갑니다. 조건 성부가 확정된 후의 효력입니다. 자, 147조 1항 정지 조건. 자, 행간편이시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 행간편.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답니다. 자,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는 거고 2항입니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성취한 때는 자, 해제 조건, 조건 성취 행간편 효력을 잃는다. 줄 것이면 됩니다. 자, 143조 147조의 사망입니다. 말 잘못했네요.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약정 소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147조 1항과 2항의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정지 조건이면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조건이면은 조건을 성취하면은 효력이 잃는다는 소멸한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두 번째 줄. 원칙 첫 번째 줄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데 약정 소급할 수가 있는데 누구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까? 제3자 권리 하지 못한다. 그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그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조건 성취 입증은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뭐 차 사주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인데 권리 취득하는 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옆에 예제 문제는 기한 문제, 기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한부터 정리할게요. 기한은 두 번째 줄에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한.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고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확실한 사실의 현관편을 쓰고 줄 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있다. 세 번째 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은 뭐예요? 시기고 12월 31일은 뭐라고 했어? 종기라 했지. 됐어요? 그 맨 밑에 있지? 네. 맨 밑에 뭐 위에 줄, 바로 위에 줄 올라가면은 그 줄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다. 자, 보시면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딱 날짜가 정해지면 무슨 기한입니까? 날짜 정해지면 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 뭐야?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불확정기한이라 한다고. 됐어요? 됐어. 그 다음 밑에 가서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거는 조건 붙이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그래서 어음수표만 다르지? 여기 일로 어음수표만 다르죠? 나머지 똑같지? 네, 됩니다. 자, 어음수표는 파랗게 돼 있어. 어음수표는 뭐 붙일 수 있다고요? 시기를 붙이는 거 가능하다고 돼 있지? 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기한에 대한 효력인데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인데 148조, 149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맞아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준용된다. 154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2조 갑니다. 밑에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자, 시기 현관펜.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 자, 기한이 도래한 때 현관펜. 시기 기한 도래 효력이 생긴다 줄 것이면 돼요. 자,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자, 종기 현관펜. 기한 도래한 때 현관펜 효력을 잃는다 줄 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기는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은 그 내용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자, 기한에는 절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약정으로 소급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기출지문 바로 옆에 있는데 소급표가 있다 없다는 게 포인트다. 있다 없다? 없답니다. 기한 절대 소급표가 없다.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기한 이익입니다. 기한 이익. 자, 요 기한 이익 한번 봅시다. 자, 기한 이익은 어떤 내용이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그래서 이건 1억을 3년간 나눠서 갖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한의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이다. 자, 기한의 이익이 뭡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란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채권자가 1억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3년간 나눠서 갚아. 누가 좋아? 채무자 좋지. 그래서 153조에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153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거죠. 채무자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뭡니까? 더럽게 채권자로 냈어. X야. 28때 나왔어. 더럽다 이 말이야. 문제가. 자,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입니까? 간주입니까? 추정인데 이거를 이제 19회 때 간주한다. X야. 뭐 더러움의 여러분 문제 풀면 더러움의 극치야 극치. 법조문으로 그냥 살짝 고쳐가 된다고. 헷갈리게 하려. 알죠? 문제 풀면서 막 더러운 막 저도 문제 풀잖아요. 아 더러워 이러면 그래 나면 끝나고 나면 똥냄새 난다니까 진짜 냄새가. 그 정도 더럽게 된다고. 요즘은 왜 공부를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요 한 개 글자로 탁 바꿔놓으면 틀리겠지 싶어가지고 되거든. 이거까지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추정하는 건데 뭐라고 처순했다고? 채권자. 추정인데 간주를 냈다고 19회 때. 알겠어요? 자, 법조문에 다 위에 적어놨죠? 별표 하나씩 해놔야 돼요. 모의고사 칠 때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 말이야. 알죠? 왜? 기출됐던 지문이니까.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은 기출 문제를 조금 병행해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다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아, 됐어. 자, 그리고 기한이익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내가 이익이 있는데 이걸 포기한대. 왜 포기하느냐면 내가 로또가 됐어. 로또네요. 그래서 100억이 됐어. 100억이 됐어. 자, 100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1억을 나눠서 갚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이제 뭡니까? 은행 딱 찾아가서 말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돈 1억 팍 던지부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나는 안 갚아 이제 끝내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또 옆에 여기 옆에 그 우리들 마트 있는데 거기 마트 가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로또를 하는데 우리 수강생 와가지고 원장님도 이거 하시면 나도 인간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로또 우리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맞죠? 체크하고 옵니다. 또 와이프가 또 시켜요. 가서 몇 번 하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도 뭡니까 몇 번 해오라고 안 하면 내 죽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번호대로 했거든요. 한 개도 안 맞다. 한 개도.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개도 안 맞던데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그러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면 나눠서 안 갚죠. 뭐하면 기한 이익을 뭐합니까? 내가 이익 3년간 나눠서 갚으면 내가 이익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더라도 돈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해됐어요? 됐어. 돈을 다 갖고 끝내라는 얘기야. 근데 법조문에 돈을 다 갖고 끝내라고 하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자, 157페이지에 가서 의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기한의 이익이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가 받는 이익을 말하고요. 153조 읽어보고 갑니다. 기한은 현관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자, 어디 현관펜이라고 했어요? 채무자를 채권자 X 해놨지. 추정을 간주를 X 해놨지.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모의고사 무조건 나온다. 자, 우리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그럼 됐고 밑에 양갈로 2번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 했는데 기본적으로 채무자 가지죠?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3월 달에 한번 설명해 줄게. 아시겠죠? 왜? 뭐 시험 나온 적이 없거든. 잘 안 내요. 10년도 한 번도 안 냈어. 그래서 뭐 참고사항을 보시고 옆에 기출지문 있지? 누구한테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그랬어? 채무자 위에다 채권자 해놓고 X.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 포기입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것이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아까 법조문 읽어봤죠? 옆에 그대로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넘기면 돼요. 네. 자, 넘기시고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인데,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돼. 자, 신용을 잃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카드 있잖아요. 끄면은 여러분이 카드 금액만 확인하지 뒤에 안 보죠. 뒤에 보면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카드 대금을 3개월치 안 내면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일시금 청구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이 카드는 쉘이 끊고 금액만 확인하고 버리 뿌고 이래 하잖아. 근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돼 있다니까.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빨갛게 안 되고 검게 돼 있는데 진하게 돼 있어.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용을 잃었다. 뭡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특약에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3년 동안 남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바로 일시금 청구 들어가죠? 여러분 워낙 자가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데 1번, 2번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이거 판서로 그대로 돼 있어요. 34페이지 돼 있지? 34페이지 돼 있죠?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담보가 현재에 떨어졌을 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에 지금 3번 나왔던 건데 1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핵심 해가지고 맨 끝에 가면 3번 있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옵니까? 3번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판례가 중요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 기한 별표 해놓고 시험 3번 나왔어요.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자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정지 조건부냐 아니면 형성권자 어떤 거냐? 자, 답을 해주세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냐, 어떤 겁니까? 책 읽어봐, 책에. 타이틀에 뭐라 돼 있어?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시험이 3번 나왔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데 뭐를 냈다고?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야. 맨 밑에 가니까 진하게 돼 있어. 책에 158페이지 맨 밑에 바로 밑에 줄 바로 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와 있습니까? 현관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돼 있습니까? 그게 포인트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시험 3번 나왔어. 그 페이지 3번 나온 거 딱 그거밖에 없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뭔데? 형성권적입니까? 정지조건부입니까? 형성권적이라고. 알겠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합니다. 근데 정지조건부 나오면 OX, X. 거기서 딱 세 번 나온 게 시험에 기출 3번 냈는 게 딱 그것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공부할게요, 말게요? 내 같으면 안 해.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빨리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쉬기 전에 그래도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예제 문제 풀어본다 있잖아. 맞아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맞아 틀려. 정지 조건 묶어놓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자 우리가 아까 뭡니까 정지 조건 줄 딱 꺼놓고 조건 성취지 발생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조사들을 안 읽는다니까. 정지 조건 성취 효력 발생인데 소멸 나왔잖아. 읽는다 나왔잖아. X.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안 지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빨리 연습을 안 하면은 시간 내면 못 푼다니까. 자 그래서 1번 X 2번 자 뭐 때문에 틀렸시오? 29에서 나왔다 그랬죠?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에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자 그래서 어디를 X 해놔야 돼? 채권자를 X 채무자. 3번입니다. 기한의 도래가 미증한 권리 의무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149조. 아까 봤잖아. 3번 X. 4번은요. 이미 성취 뭐예요? 기성 조건이지.
기성 조건이면 기해 무, 해지 조건이면 뭐야? 기해 무.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시험을 잘 낸다 안 된다? 정말 잘 냅니다. 4번 정답.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는 의사표시할 때는 147조의 사망이었죠. 조건의 성취한 때가 아니고 약정 소급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아까 147조 사망 봤죠? 맞아요? 당사자가 원래 원칙은 조건을 성취하면 소급표가 없는데 자 약정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그럼 성취한 때가 아니고 약정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다. 기해! 뭐 다시는 기회가 없다. 시험 치고 29일에 시험 좀 나오니까 쌤! 기해무 나왔대요. 이라더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기해무. 기해무. 됐어요? 불정무, 기해무. 아시겠죠?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